제가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대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이 뷔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나?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죠.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 먹는 순서가 중요한 뭐 뷔페 먹는 법. 근데 구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샐러드부터 먹어라. 스프부터 먹어라. 여유로운 마음으로 먹어라. 고기는 첫 접시에 담지 마라. 디저트는 나중에 먹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속고만 살았어. 여러분은 속고만 살았어. 내가 이걸 보고 나서 뭘 느꼈는지 알아? 나는 무슨 매장 관리자가 와가지고 글을 써놓은 줄 알았어. 뷔페 업계 사람이 이걸 적어놓은 줄 알았단 말이야.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 뷔페를 전혀 조질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이거는 업계 관계자가 내가 봤을 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뷔페를 먹지 못하도록 지금 해놓은 거야. 이대로 하잖아. 여러분들은 뷔페의 노예가 될 뿐이야. 그죠?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뷔페를 제대로 조지는 법을 알려드리겠다. 이 방법대로 하면은 여러분은 가가지고 돈을 절반밖에 못 쓰고 옵니다. 제가 이런 거는 알려드리려고 이걸 시작한 줄 아십니까? 오늘은 뷔페에 대한 천기누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즉시 가도록 하죠. 전직 경험자가 말해주는 뷔페 조지는 법. 매장의 관점에서 우리 매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치는 고객은 따로 있다. 이 매장 코스트가 천정부지로 솟게하는 인간들의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애시당초 우리가 뷔페를 간다라는 것은 여유롭게 뭘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야무지게 가성비 있게 먹고 나오자고 가는 것이지, 이거를 카페처럼 몇 시간씩 앉아있고 즐기고 뭐 이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뽕을 확실히 뽑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형태로 나는 뭐 여유로워, 내가 먹고 싶은 거면 적당히 배 안 부르게 먹고 올 거야 라는 분들은 사실 이 강의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요거는 한번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이 아깝지 않게 터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필요한 분들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샐러드부터 먹으라고? 여러분, 채소를 먹으러 뷔페를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샐러드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절반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에피타이저는 다른 것들도 있어요. 왜냐?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뭐 먹어요?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 먹잖아. 아니 이 샐러드를 먹으면은 더 많이 먹는 걸 촉진한다고? 그럴 거면은 다이어트 할 때 샐러드를 왜 먹어? 샐러드에 들어있는 이 채소 섬유질은 말이에요.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면은 좀 이따가 포만감으로 변신을 합니다. 칼로리에 비해서 포만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 먹어가지고 포만감을 집어넣는다고? 이거를? 여러분 그리고 샐러드를 먹으면서 또 뭐 먹는지 알아요? 드레싱 아니에요. 드레싱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름, 오일, 당, 설탕 들어가거든. 이거 두 개가 들어가면 배가 어떻게 돼요? 배부르다는 신호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먹고 섬유질까지 먹어가지고 배를 땡땡 불려 누른다. 이게 말이 돼? 그냥 처음에는 식욕을 돋구기 위해 가지고 샐러드를 챙겨 먹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뷔페에 가서 식욕을 돋구려고 뷔페를 갑니까? 이미 많이 먹고 싶어서 뷔페를 가는 거예요. 식욕은 평소에도 충분해. 근데 굳이 이걸 돋궈야 됩니까? 이미 나는 식욕이 충분하기 때문에 뷔페를 왔어. 굳이 뭘 먹어가지고 이 식욕을 다시 올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뷔페를 찾았다는 시점에서 많이 먹고 싶어서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질문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먹으라 그랬죠, 여러분. 여유로운 마음? 여러분 뷔페는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있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이제 대륙의 뷔페라는 짤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좀 과도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뷔페에 들어간 순간 여러분의 위장과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한번 차기 시작했을 경우에 뇌로 신호를 이렇게 보내요. 머리에다가. 음식이 다 찼다. 배부르다.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이 배부르다라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신호가 올라갈 때 준비 땅입니다. 신호가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같이 뛰어야 돼요. 야 나도 배를 채워야 돼 지금. 너 도착하기 전에 내가 최대한 많은 걸 위장에다 쳐넣겠어. 즉시 다른 것들을 계속 때려넣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뇌보다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뇌보다 여러분의 손과 발과 입과 혀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나는 오늘 여기를 다 동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 뷔페는 사실상 여러분의 뇌와의 싸움입니다. 내 뇌가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내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뭘
뭘 채우는 게 좋을까? 뷔페에서 가장 코스트가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해물이에요. 해물을 일단 먹어야 됩니다. 뷔페에서 근무를 오래 했지만 가장 뷔페에서 코스트를 많이 차지하는 건 일단 해물이에요. 해물 중에서도 뭐냐면 게, 갑각류 있죠? 랍스터, 회. 근데 회 같은 경우에는 뭐 틸라피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런 건 또 싸. 회도 종류가 있어. 비싼 회를 먹어야 돼. 요런 거부터 일단 조져야 되는데 이 회라고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 초밥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초밥 먹으면 큰일 나. 여기에 뭐 들어가 있어요? 여기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제가 예전에 뷔페에서 일할 때 어떤 손님 본 줄 아세요? 초밥을 보통은 이렇게 한 개씩 들고 가잖아. 근데 접시째 초밥이 디피되어 있는 접시를 통째로 들고 가가지고 이 위에 있는 회만 이렇게 다 뜯어먹고 밥은 싹 다 안 먹고 그냥 놔둬.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이거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이에요. 국내에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경험했던 일이고 앞에서 그걸 뻔히 들고 가가지고 보는 걸 다 봤어요. 다 봤다고 여러분. 내가 지금 구랄 치는 게 아니야. 이건 뷔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여러분 와가지고 댓글에다가 저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써줄걸요? 이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이야. 진짜 진상 고객이 그득그득해.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야무지게 먹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초밥을 통째로 가져가가지고 회만 먹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극한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도 먹는다. 여러분께 내가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뷔페에서 만드는 초밥은 밥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뷔페들이 최대한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생선 꼬리를 되게 길게 하거든요. 비주얼적으로 약간 밥이 이렇게 있고 요걸 요런 식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길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위에서 보면 사실상 이게 되게 얄쌍하고 얇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밥량이 먹게 되면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초밥 같은 거는 먹으면 금방금방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뷔페에서 가장 먼저 조져야 되는 게 뭡니까? 게예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갑각류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 뷔페 가지 마세요. 뷔페 가지 마십시오. 뷔페에서 원래 퀄리티랑 비슷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이 게가 되게 유일해. 왜냐하면 이런 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약을 할 때 막 300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래요. 이거는 예전에 월드 뷔페 이런 데 있었을 때 막 냉동 창고에 있는 거를 몇 창고씩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냥 갖다 쏜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코스트를 낮추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 고객을 끌어오는데 마케팅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쓴다고. 돈을 어느 정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게 같은 거 들어오는 거는 품질이 좋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야무지게 먹어줘야 됩니다. 게 쪄주고 이런 거 있죠. 가가지고 하루 종일 게만 먹고 나와도 여러분들은 돈을 그냥 뽑는 거야. 이런 거를 즐기는 게 어려우시면은 사실 뷔페 가는 게 조금 손해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글 중에 뭐가 있느냐. 고기는 첫 접시에 담지 말자. 고기를 왜 첫 접시에 담지 않으면 안 돼? 그럼 고기 뷔페란 건 왜 있을까? 육류라는 것 자체가 뷔페의 목적이자 원피스예요. 이게 내가 대항해를 시작한 이유야. 내가 항해를 시작한 이유가 뭐야? 원피스 때문이야. 그게 뭐냐? 고기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뷔페에 가는 거야. 애초에 이런 육류 프로틴을 무제한으로 먹기 위해서 우리가 뷔페를 가는 거지. 가가지고 뭐 콜라를 무제한으로 마시거나 마카롱을 무제한으로 먹거나 식혜를 무제한으로 때리거나 밥을 공깃밥을 많이 먹기 위해 가지고 뷔페를 가는 게 아니야. 뷔페를 간다는 것은 결국 평소에 먹지 못했던 고가의 이런 식품들을 가서 와구와구 먹으려고 가는 건데 고기를 첫 접시에 담지 말라고? 이거는 고기 담당자가 적은 팁인 게 분명한데 왜? 제가 예전에 뷔페에서 일할 때도 코스트 가장 높이던 게 뭐냐면 양념 안창살 구이였어. 양념 안창살을 구워 놓으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바가지로 퍼간다고. 진짜 이 국자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수북히 쌓아가. 이거를 계속 구웠어. 그냥 먹고 굽고 이미 가득 쌓여있는데 계속 집어넣고 계속 구워. 왜냐하면 거의 한 5분 지나가면 이거 통으로 날아가거든. 이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먼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뷔페에서 쓰는 고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뷔페에서 가장 맛이 없는 고기는 어디 고기인지 아세요? 스테이크 고기가 제일 맛이 없어요. 이 뷔페에서 보통은 이제 스테이크 섹션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스테이크를 먹잖아요. 스테이크 이렇게 구워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뷔페에서 사이드 액션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셰프들이 와가지고 직접 말아주거나 여러분들이 재료를 주면 파스타 같은 거 직접 볶아주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셰프들이 사이드 액션이 들어간다는 건 이게 코스트가 높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맛이 약간 부족한 부분을 액션으로 약간 커버 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게 있어. 여러분 뷔페 가가지고 먹었던 스테이크 중에 만족할 만한 게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뷔페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었을 때 만족한 적이 있냐고. 만족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 되게 많이 가는데 이 스테이크를 되게 질이 좋은 걸 쓰죠. 한우 스테이크 이런 걸 주잖아요. 뷔페 망해요. 되게 막 지글지글 구워줘가지고 야 가가지고 스테이크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먹고 나서 여러분 무슨 생각, 뭐 생각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죠. 사실 뷔페이기 때문에 그냥 스테이크구나 하고 먹게. 하지만 이걸 먹으면서 야 스테이크 질이네, 개맛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양념, 안창살 이런 게 훨씬 더 밥 반찬도 되고 계속 쑥쑥 먹고 맛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뷔페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는 양념 고기를 드세요. 웬만하면. 어쨌든 뷔페에 온 목적이 단가를 높이는 이런 거보다 맛있는 음식을 야무지게 먹고 가는 거에 목적이 있잖아.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소금 정도만 간을 하고 이 위에다가 데미글라스 소스를 주는데, 데미글라스 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뷔페도 그렇고 일반 업장도 그렇지만 파인다이닝이 아닌 이상 직접 소스를 만든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 대부분은 시판으로 나오는 소스를 해주는데 그 스테이크 구워주는 거에다 그 소스를 넣어준다고 한들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우와 미쳤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테이크 섹션에 가지 않는다. 스테이크 섹션에 가면 또 문제가 뭔지 알아요? 가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거 아니야. 스테이크 하나씩 구워주느라. 이거 기다리면서 배가 불러. 이거 사람들이 줄이 괜히 있는 줄 알아요? 이거 스파게티 막 100개씩 말아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떠가면 되죠. 굳이 왜 이렇게 조리 섹션을 왜 만들어놨을까? 굳이 왜 만들어놨을까? 굳이 재료 딱 넣으면 5분 있다가 오세요라고 왜 말했을까?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왜 파스타 완성되면 배를 드릴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가져가라고 할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배는 이미 뇌에다가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부르고 있다고. 나의 요리가 4번째, 5번째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은 슬슬 배가 불러가고 있어. 잘 아시겠어요? 조리 섹션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녹이기 위해서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계속 우걱우걱.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양념이 되어 있는 고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먼저 조져야 된다. 여러분 장독대를 채울 때 뭐부터 넣죠? 큰 바위부터 집어넣고 중간 돌부터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모래를 넣고 흙을 넣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채워야 될 땐 큰 바위예요. 큰 바위는 고기입니다. 고기는 첫 접시에 담지 말자. 어림없는 소리. 처음부터 고기를 최대한 많이 조진 다음에 비어있는 속을 샐러드나 디저트나 음료나 이런 걸로 채워가지고 여러분의 장독대를 가득 채워가지고 나중에 이게 내가 돈을 잘 썼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해야 되지. 괜히 가가지고 모래부터 잔뜩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바위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절반이 다 찼네. 내 배는 샐러드로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걸.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뷔페 돈 아깝다. 아까운데. 그리고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는 거야. 뭔가 허하니까. 나는 풀떼기밖에 안 먹고 왔으니까 뷔페를 가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기는 반드시 첫 접시에 담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은 디저트는 가장 마지막에 담자라는 글이 있어요. 자, 이것 역시도 안 됩니다. 디저트를 마지막에 담는다고? 이거는 초보와 중수들까지만 하는 거예요. 당분을 먹으면 소화하는데 촉진이 됩니다. 처음부터 먹으면 과부하가 오지만 어느 정도 배가 차져 있는 시점에서 당분을 집어넣으면 다시 살짝 리셋이 돼요. 밥을 먹는 중간에 섞어줘야 됩니다. 단짠단짠은 맛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위장을 활성화시켜주는데 너무 좋은 것이 바로 단짠단짠이다. 이걸 중간에 와가지고 케이크를 와구와구 먹으란 얘기가 아니야. 잘 들어야 돼요. 중간에 먹어야 되는 것은 뭐냐? 파인애플, 키위, 새콤하고 달콤한 젤리류 1개, 파인애플 1개, 키위 1개. 과일을 막 입에 때려 넣으라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디저트 섹션에 가서 야 요거 조금 땡기는데, 요거 약간 좀 괜찮겠는데, 약간 새콤달콤할 것 같은데, 요런 거 하나씩 딱 얹어가지고 가서 싹 먹어줘. 중간에 팔레 클렌저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느끼한 거 먹은 것도 입안이 싹 가셔. 약간 샤베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싹 먹으면서 혀도 약간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먹지 말아야 되는 과일이 있어. 이거 먹으면 금방 배불러. 바나나, 방토, 포도, 수박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금방 혈당 올라가고 금방 배불러.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섬유질 많고 이런 것들 먹지 마. 이러면은 배만 띵띵 부르니까 최대한 금방 넘어가고 새콤달콤하고 연육 효소가 있는 걸 먹어. 보통 어머니들이 왜 갈비 같은 거 재울 때 키위를 넣거나 파인애플을 넣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런 것들 위주로 먹어. 고기가 약간 녹는 걸로. 고기 내가 많이 먹으라 해서 고기 많이 먹어놨잖아.
왜냐? 지금 위장 안에 단백질이 많단 말이야. 파인애플을 들어가지고 직접 분해를 시작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디저트를 가장 마지막에 먹는다? 어림없는 소리야. 중간중간에 살짝 단맛이 나고 신맛이 나는 걸 섞어 먹어주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나의 뇌와 레이스를 시작했어. 여기서 최대한 중간에 페이스 조절하면서 마라톤 할 때 컵 이렇게 하나 짚고 이렇게 하고 가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으로 계속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간에 있는 이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마시고 뱉고 가는 거야. 달리는 거라고. 마라톤을 뛰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컨디션을 지키면서 가야 된다. 뷔페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뷔페는 사실 단거리 경주예요. 자, 여러분, 이건 짤을 가져왔는데 특정 업체를 저격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정 업체를 저격하는 걸로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시즌 한정 메뉴에 매몰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뷔페에서 메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있죠.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보통은 이렇게 시즌 한정 메뉴로 뭔가 페스티벌을 열었어. 예를 들어서 민초 페스티벌을 열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딱 들어가자마자 야, 저 민초 음료 파르페 이거부터 조지고 시작해야겠다. 나 왜 민초 때문에 왔으니까. 여러분, 시즌 한정 메뉴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시즌 한정 메뉴는 마케팅 포인트를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코스트가 높은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야 비주얼도 괜찮은 게 나오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시즌 한정 메뉴 자체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자, 공통점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민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얘네 다 어떤 음식이죠? 단맛이 나죠? 느끼한 음식이죠? 여기도 보세요. 이 오른쪽에도 보세요. 이거 치즈 페스티벌이거든요. 이거는 치즈 뭐예요? 치즈 지방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뇌에다가 신호를 부르죠. 야야야야야야야야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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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처음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해서 들어가자마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작하자마자 이미 한 대 마도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페스티벌이니까 맞아. 페스티벌 음식들은 주로 당분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어요. 왜냐?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지 메뉴에 들어간 이 푸드 코스트를 끊어내면서 여러분들의 포만감을 충족시켜 줘서 많이 먹지 않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계산해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이 뷔페 메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뷔페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계된 공간입니다. 지금 제 체계가 나올 것 같았는데 자, 그럼 또 이제 제가 너무 오늘 여러 가지를 설파했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에 이런 게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과식을 초래하거나 이런 걸로 안 좋은 습관을 설파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셀프 실드를 위해 가지고 재미로만 알고 있자. 많이 먹어봐야 답이 없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뷔페를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뷔페를 안 갑니다. 뷔페를 간다라는 것은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뽕을 뽑고 싶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약간 점심 식사로 뭔가 워크숍 같은 느낌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내 돈을 안 내고 먹을 때는 사실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뭐 법카로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내 돈을 직접 내고 가야 되면은 돈을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게 먹는 법을 좀 알려드린 거고 여러분들의 지갑에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이거 뷔페 먹는 법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성장기 청소년들이에요. 성장기 청소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서 마음껏 좀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제 주변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주고 맨날 가면은 무슨 얘기만 들었냐? 샐러드부터 먹어라. 스프 같은 거 먹어가지고 따뜻하게 시작을 해라. 이런 얘기만 듣고 컸기 때문에 저는 다 그대로 했어요. 근데 다 그대로 했더니까 뷔페 한두 접시 먹으면 못 먹겠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시대착오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얻어가면은 아무런 이득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약간 좀 천긴누설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나가고 나서 지금 뷔페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들이 많은데 괜히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소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사실 뷔페 가서 많이 먹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뷔페에 가서 많이 먹지 못한 걸 집에 와가지고 푸른 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의 그 안타까웠던 순간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가서 샐러드나 스프 같은 걸로 헛배를 채우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거예요. 뷔페는 입장에서 입에 첫 번째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과 뇌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뱃속에 있는 이 항아리를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단가가 높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위라고 하는데 해산물이나 고기 같은 걸로 일단 구멍을 어느 정도 큰 껍질을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에피타이저나 아니면 뭐 중간중간에 이런 과일 같은 거를 섞어 먹어가면서 꽉꽉 눌러가지고 꼴단지를 꽉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이런 조합을 잘 찾으셔가지고 대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뷔페들이 많이 흥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뷔페를 가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런 거를 기억해 두셨다가 하면은 야무지게 드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궁금한 건 없으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